MBN 특별대담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선 후보 6번 추미애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산업세가 슬로건이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사람이 높은 세상. 네. 산업세를 특별히 슬로건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양극화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 이 땅 아파트 한 평이 사람 목숨값보다 더 비싼 이런 나라.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꿈조차 못 꾸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됐죠. 이건 바로 이 자산소득 양극화가 주범이고요. 부동산에서 주로 문제가 비롯되죠. 부동산. 그래서 이 불로소득 추구형 경제 시스템을 협파하지 않고는 청년들에게 꿈을 꾸게 할 수가 없다. 또 그 꿈을 키워줄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저의 약속입니다. 새로운 경제 시스템. 네. 이제 부동산 관련한 건 조금 이따가 다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프셨을 공격이 제가 네. 볼 때는 그 자살골 해트트릭이었을 것 같아요. 네. 김경수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는데 뭐 도움을 줬다. 그리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에 찬성을 했었고 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행을 만들어줬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라도 혹시 수긍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건 뭐 각각 그 역사적인 맥락이 다 있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묶을 수가 없는 사건이고요. 네. 이런 거죠. 소방수가 달려와서 물을 뿌려가면서 열심히 생명을 걸고 불을 껐는데 불 다 끄고 화재 진압하고 나니까 그 소방수 붙잡고 물 뿌려가지고 가재도구 다 적셨으니 이건 물어내라 책임져라 하는 그런 셈이죠. 불을 끄고 나니까 가재도구를 내놓으라는 셈이다. 네. 정책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부동산 관련된 거 네, 여쭤볼게요. 그 지대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겠다. 그리고 네. 그 세금을 받아서 사회 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많이 소유했다는 기준이 뭘까요? 네. 우선 그 실거주자들, 네. 실거주자들이나 또는 뭐 필요에 의해서 사업용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요. 네. 다만 과다 보유한 사람들에게 그것도 단순히 집의 개수가 많다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과세 정상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네. 이 보유세를 예를 들어 한 0.5% 정도가 미국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일단 이 현재의 집값은 좀 잡을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보유세는 내가 집을 살 때 가격에 그 몇 퍼센트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네. 지금 오른 값이 아닙니다, 미국은. 물론 그 집의 그런 이제 가격을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일단 실효세율 그러면 이제 그 가액 대비 세금이거든요. 그것이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것에 오른 것을 나중에 처분했을 때 이것은 우리는 이제 양도소득세이고요. 미국은 캐피털 게인으로 또 세금을 또 따로 물리는 거죠. 물론 양도세도 내지만 지금 현재는 양도세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내는 세금도 종부세 보유세. 같은 것도 그게 내가 살 때 가격이 아니라 지금 오른 값. 그러니까 내가 깔고 앉아 있는 집값이 올랐다고 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합쳐서 말씀을 하시는 건 약간 개념을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거죠. 네, 보유에 대해서는. 그럼 네. 그 기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네. 그러니까 뭐 네. 과다 보유, 많이 단순히 보유했다고 해서 세금을 무조건 매기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과다 보유가 아니라 가액 기준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럼 얼마로 예상을 하십니까? 한 20억 정도. 합해서 20억. 아니, 그러니까 현재 이제 한 올라서 이제 한 9억 내지 9억에서 한 12억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이 이제 종부세 기준인데 국토 보유세로 가게 되면 지금의 부동산은 그 나대지의 경우에는 종합 합산을 하고 빌딩이 들어서 있으면 또 굉장히 빌딩이나 공장 용지 같으면 별도 합산을 해서
빌딩주가 주택 소유자에 비해서 훨씬 세율이나 이런 것이 낮아요. 그 별도 합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똑같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토보유세 그러면 그 대지들을 똑같이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거니까 좀 지금하고 다르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90% 정도가 이제 수혜를 보는 쪽이고요. 한 10% 정도가 좀 보유세를 많이 내게 될 것이다. 돌려받는 것보다 뭐 사회배당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배당금보다 더 많이 내는 쪽이 되겠죠. 네. 그리고 외교 안보 공약을 보면은 서울대와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가 교환 학생을 있도록 체결하겠다. 네. 그리고 청년 정상회담 등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혹시 20대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거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북한 사정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 아니냐. 북한 김일성 대학 학생들이 원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은 어디까지나 위에서 시킨 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모르고 하는 얘기 같고요. 우선 이미 2018년에 서울대 총장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하고 그런 학생 교환을 해보자. 공동 연구도 좋고요. 그렇게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서울대 총장께서 또 그 당시는 또 제3국에서 또 학생들을 우선 좀 공동 연구를 좀 시켜보자. 바로 교환하기가 어려우면 그런 절충적인 제안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처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현재보다 좀 더 이 남북 평화 프로세스가 좀 진전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인질 교환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과거에 이미 미래 있어왔던. 세대가 평화 세대로서 앞으로의 그 기술 중심주의에 대해서 서로 연구도 하고 또 미중 간의 이 기술 패권에서 우리도 휩쓸려 가면 안 되니까 평화 세대가 좀 어떤 기술 선점할 수 있는 분야를 공동 연구 개발을 해보자. 지금 알겠습니다. 세대가 해야 될 책무이죠. 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그 벽화가 한창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자 검증은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배우자 검증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미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도 같은 의무 주체입니다. 법적 네네. 주체이죠. 그러니까 결혼 전 일까지도 다 검증해야 된다. 결혼 전 문제는 별개 문제이고요. 지금 그 공직자 후보 부인에 대해서 검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경제 공동체로서 또 그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해서 주로 제가 수사 지휘할 때 그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그건 공직 후보로서도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 또는 수사를 못하게 했었는지 외압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검증의 대상이죠,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야권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찌감치 안 될 최종 거라. 후보는 못 될 것이다. 이런 검증의 문을 통과를 못 할 것이다. 네. 그러면 누가 가장 강력한 야권 내에서 경쟁자라고 보십니까? 꽁 대신 닭이라고 여러 후보들을 대체제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독버섯처럼 자란 그 버섯들이 사실은 국민의힘당 후보들을 잘하지 못하게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빨리빨리 후보들을 이렇게 국민 앞에 내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그런데 네. 이제 장관님 입장에서는 누가 나오면 이 사람은 내가 좀 힘들겠다 하는 분이 계신지. 저는 야권 후보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 지금 시대의 여권 후보가 힘들다. 시대 정신에 또 시대 과제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인데 여태까지 국민의힘에서 어떤 대안을 들고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MBN 네. 토론에 나오셨을 네. 때 나를 서운하게 한 후보가 있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근데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셨어요. 네. 여기서는 밝히실 수 있습니까? 그때는 시간상의 이유도 있었고요. 네. 또 제가 어떤 사적 감정으로 성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검찰 개혁을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징계 의결서를 대통령께 드려서 재가를 받고 난 후에 추운 갈등이라 언론이 자꾸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도 거세니까 다음 장관이
계속 개혁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드렸고 당에서도 장관님 안심하세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분권 원리가 이 비대한 검찰 권력에도 적용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2월 국회에서 그걸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2월 국회 입법 발의 약속을 저버렸죠. 아, 네. 그러면은 네. 이낙연 전 대표를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보면 뭐 장관의 개혁 추진에는 동의하나 스타일이 문제다, 뭐 또 국면 전환, 이슈 전환해야 된다 등등의 말들이 당에서 막 쏟아져 나왔는데 그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본심이었나? 좀 그게 좀 서운했다. 이모 할수 전 있어요. 대표로 어쨌든 압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으로 드리는 질문이에요. 왜 추미애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를 국민들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짧게.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합니다. 미래는 예측이 잘 안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위기 속에 방향을 잘 못 잡고 있죠. 그래서 꿈을 꿀 수 없는 세상을 더 이상 물려줄 수는 없고요. 20세기 성장 방식이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땅보다 높아야 되고요. 또 사람이 높은 세상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추미애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내일은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